안녕하십니까. 인문학당 달리 청년연구원 김도훈입니다. 이 기회에 다 읽어보는 헤세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책은 바로 이 쿠놀프입니다. 일단 이 책이 얇아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책인데, 근데 비록 책은 얇지만 읽는 것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또 많은 생각할 거리와 시사점을 주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주인공이 쿠놀프, 그는 누구인가? 고독한 방랑자인 동시에 헤세가 아끼고 사랑하는 헤세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인데요. 헤세는 쿠놀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자세로 삶과 인간성에 대한 규범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작가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그를 사로잡는 것을 묘사할 따름입니다. 쿠놀프 같은 인물들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롭지도 않습니다. 유용하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헤세를 사로잡은 인물 쿠놀프는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인이자 노래하는 사람, 오직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간 인물인데, 밝은 성품과 여러가지 재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어딜 가나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안 좋게 말한다면 이제 사회 질서에 편입하지 못한 무능력자,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방랑자이자 인생의 나부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쿠놀프, 그는 왜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이 초봄, 쿠놀프에 대한 나의 회상, 종말, 이렇게 세 편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책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 초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병원에서 갓 태어난 젊은 쿠놀프가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무두장이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이렇게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무두장의 친구는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이 결혼을 통해 상당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생활하는 친구입니다. 이 쿠놀프에게 이 안정적인 삶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지만 매일매일 일일처럼 살면서 이 세상을 자유롭게 떠돌고 이 자신의 천성이 요구한 대로 행동하는 쿠놀프는 이를 거부합니다. 여전히 자연과의 사람을 관찰하고 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쿠놀프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 바로 다른 재단사 친구를 만나서 하는 말인데, 이복의 재단사 친구, 자넨 성경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 무엇이 진리인지, 인생이 본래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일세. 내 생각은 그렇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참 큰 울림을 주는 멘트인데, 또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부터도 그렇고,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책과 이 주변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좀 가장 어려운 말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 가장 큰 울림을 준 말이기도 한데, 이러한 쿠놀프에게도 이 아픈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이 자식을 이렇게 입양 보냈던 이런 각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자기가 겪지 않는 거에 대한 항상 동경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재단사 친구는 이 자신 애를 기르고 일한다고 힘든데 저기 놀고 방랑하는 이 친구한테 부러워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비밀을 했는데, 이게 밝아 보이지만 이 아픔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럴까요? 쿠놀프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나 약속 따위는 좋아하지 않고,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이제 불편을 느끼고, 또 이 젊은 이웃의 젊은 여인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웃음을 되찾아준 후로 바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1편이 마무리되는데, 이제 두 번째 편, 쿠놀프에 대한 나의 해상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이 젊은 날 쿠놀프와 같이 방랑했던 이 새로운 하자의 시점에서 쓰여진 내용인데, 이 낭만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이 방랑을 하다가 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것에 대한 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 쿠놀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두려움도
항상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로 아름다운 소녀가 하나 있다고 해봐. 만일 지금이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녀가 늙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란 점을 모른다면 아마도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을 거야. 어떤 아름다운 것이 그 모습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 하지만 그럴 경우 난 그것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걸. 이것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꼭 오늘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반대로 연약해서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난 그것을 바라보게 되지. 그러면서 난 기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도 함께 느낀다네. 이게 불꽃놀이 같은 경우도 이 조명이 터진 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이 곡선을 그리면서 이 사라지는 이 즐거움과 이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연결된 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인문학적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두려움, 이 참 역설적인데 저도 약간 이게 뭔지 약간 어설픈 미세하게나마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건데 이게 좋아하니까 아프다, 이게 참 역설적인 모순적인데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면서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저에겐 크게 와닿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참 아름다움의 역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꽃을 보더라도 조화와 생화가 있으면은 저희는 이 생화를 선택하지 이 플라스틱 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생화를 선택하냐? 결국 죽고 시드는 건데.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시들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지금이 아름답다. 이 살아있는 우리가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사실 사람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거든. 실제로는 아주 무분별하게 행동한다고.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많이 뜻깊었는데, 특히 사랑에 빠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계획에 완전 어긋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운영중에 쿠누프가 이렇게 좀 사랑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방랑하면서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시장인들, 교사들 이렇게 만났지만 아무도 그 가슴 속에 깊이 진실한 사람이었고 자신 안에 매우 경건한 본성과 확신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한 쿠누프는 삶의 허망감이랄까요? 좀 이렇게 실망감을 좀 많이 느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누프는 그 하자한테 늘 모든 사람은 고독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하자는 그 말을 별로 고독을 느끼고 싶지 않았지만 쿠누프의 특기라 할 수 있죠. 아침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서 그 쓰라린 고독을 이 하자가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종말 이야기인데요. 이 종말 이야기는 병들고 나이 든 이 쿠누프의 마지막 삶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고향을 다시 가기 위해 길을 가던 중에 이제 의사인 동창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쿠누프가 왜 이 시민적인 삶이 자초되고 이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는 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프란치스카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삶이 어떻게 꼬였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라틴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쿠누프가. 근데 이 좋아하는 여자가 넌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얘야. 하지만 안 되겠어. 난 라틴어 학교 다니는 애인은 필요 없거든. 난 반드시 괜찮은 남자를 애인으로 삼을 거야. 기술자나 노동자 말이야. 이 말에 그 쿠누프가 사랑의 힘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녀가 기술자가 되면 애인이 되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바로 그 아버지와 갈등을 하지만 결국 이제 라틴어 학교를 퇴학하고 이제 독일어 학교로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인이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만나주지도 않고 이미 다른 남자를 이제 애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 쿠누프를 냉담하게 보고, 여기서 이제 크나큰 사랑의 배신을 당한 이 참 비참한 쿠누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충격으로 이제 쿠누프는 더 이상의 사람과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을 구속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된 거죠. 전혀 안 했지. 난 내게 맞는 삶을 살아왔네. 그래서 자유와 아름다움을 실컷 맛보았지만 그러면서도 난 언제나 혼자였네.
이게 이제 크눌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오랜 시간이 방랑의 길을 걷다가 이제 방랑의 끝, 이 삶의 끝에서 이제 크눌프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자신의 삶에서 이 어떤 의미와 위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프란치스카가 자신의 기다림과 이 노력을 헛되하지 않았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약간 좀 삶의 허망함을 많이 느끼는데 마지막 신과의 대화에서 신이 이제 크눌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난 오직 내 모습 그대로의 널 필요로 했단다. 나를 대신하여 넌 방랑하였고 안주하여 사는 자들에게 늘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일깨워 주어야만 했다. 나를 대신하여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조롱받았다. 내 안에서 바로 내가 조롱을 받았고 또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자녀요 형제여 나의 일부이다. 내가 어떤 것을 누리든 어떤 일로 고통받든 항상 너와 함께 했었다. 이 아픔 많은 이 크눌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신은 크눌프에게 너의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이 크눌프의 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크눌프 제가 요약한 내용인데 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읽는 내내 이 크눌프가 약간 저가 아닌가? 내 삶과 뭔가 많이 비슷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이입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이 고독한 크눌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어쩌면 이 고독함이 많은 사람이라 약간 이 고독함이 저랑 간통되는 키워드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하나는 다들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안정하게 이 순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뭐 지옥 구하려고 지준하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이게 뭐 안정적인 걸 거부하는 건 아닌데 보다 여유롭고 이 세상을 좀 자유롭게 사는 이런 모습 저도 그 자유롭게 살고 있어서 약간 이 부분도 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그 계획 이야기를 나왔는데 저 또한 이렇게 좀 이 삶의 계획에 대한 생각이 물론 이렇게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 훌륭하지만 어차피 크눌프도 말했듯이 계획 해봐야 안 되거든요. 계획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차피 지켜지지 않은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가기보다는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열어놓고 그냥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삶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좀 크눌프가 저에게 좀 많은 그런 위안을 줬다. 그래서 이 많고 많은 작가와 책 중에서 왜 이 헤세 시리즈를 했는가를 이 크눌프를 통해서 약간 일깨워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이게 23세 김동과 27 지금의 김동을 비교했을 때 이 지금의 저가 훨씬 나아지고 괜찮아졌다 이런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서 이게 저를 좀 기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한 23살이 지금의 모습처럼 괜찮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과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주변과 비교하고 뭐 늦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때에 맞춰서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나의 짐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느낀 점이었고 이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 1915년에 쓰여져서 이제 100년이 지난 책인데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람을 너무 빨리 재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차가 뭐니, 뭐 집이 어디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기보다는 이게 물질적인 걸로 이제 그 사람이 결정되어 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 살고 뭐 돈 없는 사람이 그 환경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너는 뭐 게으르고 이렇게 무용하구나 이렇게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현실에 이렇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냉혹한 자본주의의 모습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헤세가 이 크누프를 바라보는 것처럼 인문학적 시선, 타인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부터 남을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부터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보다 이 따뜻한 세상과 인문학적 가치를 위해 이 마음 따뜻해지는 책, 이 그늘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